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첫 인사를 하게 된 카이스트 글로벌 학생봉사단입니다. 카이스트 글로벌 학생봉사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우는 교과과정과 카이스트의 이공계학적 특성을 연계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과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글로벌 학생봉사단의 김주빈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과학이라는 말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어떤 뜻이 떠오르시나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무엇무엇에 이롭다라는 뜻은 무엇무엇에 유익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확대 해석하자면 무엇무엇에 행복을 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과학이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행복을 전해주는 과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복을 전해주는 과학에는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오늘 본 수업에서 이야기할 주제는 단 두 가지입니다. 1차 시와 2차 시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주제는 전기 에너지와 같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시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얽히고 설킨 다양한 물질들을 각각 분리해낼 수 있는 물질 분리와 관련된 과학입니다. 본격적으로 1차 시에서는 에너지라는 큰 주제 안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할 예정입니다. 맨 첫 번째로 에너지란 무엇일까? 에서는 에너지의 뜻과 유용함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 화석연료를 발견하다 에서는 화석연료의 뜻, 역사, 유용함,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를 알아보자 에서는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신재생에너지의 뜻, 유용함,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1, 2, 3 부분에서 배웠던 에너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 중에서 발전기를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에너지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여러분은 얼마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왔는지 아시나요?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에너지가 갑자기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앞에는 어떠한 사건, 사고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에너지가 없어진 혼돈의 세상을 잠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긴급 속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병원들의 의료품들이 모두 고갈되었다고 합니다. 이 병원들은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오늘 발표하였습니다. 갑자기 왜 어두워졌지? 불이 들어오지 않아!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거기 병원이죠? 여기 사람이 쓰러졌어요. 네? 구급차 운행이 안 된다고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에너지가 없는 우리의 삶은 어땠나요? 교통수단이 사라져 먼 거리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해가 지면 암흑 같은 어두운 세상이 찾아오고 병원 의료품 및 플라스틱을 만들 수 없어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와 같은 것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에너지의 뜻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그럼 이제부터 에너지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쉽게 설명해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전거, 놀이터의 그네, 시계, 전구 등 우리 근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제 역할, 즉 일을 합니다. 자전거는 여러분을 태우고 싱싱 달리는 것이 일이고, 시계는 바늘을 움직여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일이고, 전구는 빛을 내뿜는 것이 일이죠. 친구들은 배가 너무 고플 때 몸에 기운이 없고 힘이 빠지죠. 맛있는 밥을 먹고 난 후에는
기운이 넘쳐서 친구들과 신나게 놀 수 있고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밥을 먹으면 친구들 몸에 생기는 기운, 그것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입니다. 먼 옛날 원시인들은 간단한 도구와 두 손, 두 다리로만 생활해야 했어요. 먼 거리는 걷거나 뛰었고 가능하면 배를 만들었죠. 이때 원시인들은 오직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불이 등장했어요. 열 에너지를 쓸 시간이 온 거죠. 에너지가 하나만 추가되었는데도 원시인들의 삶은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음식도 익혀 먹고 금속도 가공해 쓰고 문명도 천천히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이후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열 에너지와 석탄, 석유와 같은 연료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는 법을 알아냅니다. 드디어 역사에서 기계 노동이 등장한 거죠. 더욱이 발전기가 등장하면서 현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전기가 불과 마찬가지로 널리 쓰이게 되면서 전기 에너지 또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네,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이처럼 에너지를 인류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는 우리의 삶과 에너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에너지의 강점, 유용함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봅시다.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은 이전과 달리 더 편리하고 폭넓은 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TV를 볼 때, 여름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사용할 때, 겨울에 난방을 사용할 때, 그리고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 전등을 켤 때, 이 모든 경우에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나갑니다. 집중해주세요. 에너지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로는 이 에너지를 빠뜨릴 수 없는데요. 여기서 이 에너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다 마음속에 정답을 생각하셨나요? 정답은 바로 전기에너지입니다. 전기에너지는 전선을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이며 빛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에너지로 쉽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예시를 기구로서 찾아본다면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를 활용한 청소기, 전기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를 활용한 난로, 전기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바꾸는 원리를 활용한 전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전기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요?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면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아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컴퓨터, 노트북 등 그 어떠한 통신기기도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응급상황 시 연락을 취하기 매우 어렵고 다른 나라의 소식도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 요르단 북부 사막에 자리한 아즈락 난민 캠프에 2년 반 동안 전기의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 동안 겨울의 경우 하루의 절반을 암흑송에서 사람들은 생활해야 했으며 여름의 경우 그늘에 있어도 온도가 40도까지 올라가서 막 음식을 만들자마자 바로 상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기에너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잘 와닿게 됐나요?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주제를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에너지는 어떻게 생성되나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너지가 허공에서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에너지의 세계를 가능하게 한 영웅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화석연료가 무엇인지 애니메이션을 통해 함께 보시죠. 현재 대부분의 에너지들은 화석 연료를 통해 생성됩니다. 여기서 잠깐 화석 연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석 연료의 종류는 산업혁명의 주역인 석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비행기에 들어있는 석유, 버스를 움직이고 요리할 때 쓰는 천연가스 등 다양합니다. 전혀 화석 같지는 않지요. 그럼 왜 화석 연료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왜냐하면 이 연료들은 모두 공룡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땅에 묻힌 지구에서 살았던 생물들의 남겨진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석탄은 아주 오래전의 나무, 석유는 땅에 묻힌 동물들의 기름, 천연가스는 그런 물질들이 썩어서 만들어진 가스입니다. 모두 뿌리를 옛 동물에 두었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화석 연료의 양은 무한하지 않고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화석연료가 무엇인지 잘 아시겠나요? 그렇다면 화석연료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화석연료의 강점, 유용함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크게 바뀌었던 시대를 우리는 산업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여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산업혁명은 1760년대로 영국에서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발견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혁신적인 기술은 무엇일까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산업혁명 시대의 시작과 함께 인류가 대규모로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즉 산업에 대한 혁명의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 인간이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의존한 에너지원은 바로 화석연료였습니다. 따라서 화석연료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는데요. 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서 기존에 느리게 움직였던 기계를 더 빠르게 움직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소량으로 생산되었던 제품들이 대량으로 더 많이, 더 다양하게 생산되는 것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산업활동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산업혁명 이후 기존에 우리는 나무를 베어 방을 따뜻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이제는 화석연료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난로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걸어가는 것 이외의 선택지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먼 거리를 더 쉽고 짧은 시간 안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플라스틱 용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옷도 다양한 색과 재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화석연료를 활용하기 시작함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움직이는 기계 중에 하나의 예시인데요. 이러한 기계를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움직인다면 이전보다 더 빨라진다는 점,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런 다양한 화석연료를 어디에 주로 활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장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절반 이상의 전기가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생산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 화석연료의 대부분이 전기로 사용되실 거라는 감이 오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 전기, 즉 전기의 절반 이상이 바로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유의 소비량, 석탄, 천연가스의 소비량을 조사해 본 결과 화석연료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화석연료와 이제는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화석연료와 가깝게 지내는 삶 정말 괜찮은 것일까요? 화석연료는 정말 아무런 문제점을 일으키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카이스트 글로벌 학생봉사단 단원들과 함께 화석연료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들으면 우리의 에너지원은 화석연료로서 거의 충분할 것 같은데 화석연료가 가지는 에너지로서 단점이 있을까? 에너지 정보 문화재단에서 인간의 상대적인 수명을 기준으로 보면 석유를 비롯한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은 지속적으로 그 양이 줄어들 뿐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 맞다고 생각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이 지하자원을 이용하는 연료는 시기가 언제가 됐든 분명히 고갈될 것이라고 생각해. 화석연료는 재생될 수 없기에 유한한 자원이고 또한 비재생 자원이지. 이러한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재생 가능하고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충분히 단점이 될 것 같아.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때 과연 문제점이 없을까?
내 생각에는 온실 효과도 큰 문제인 것 같아.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보통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잖아.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통해서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단 말이지. 그렇다면 온실 효과가 뭐길래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걸까?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고 그 열을 다시 내보내야 하는데 온실 효과가 그 나가는 열을 반사시켜서 지구 안에 머물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게 즉 지구온난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화석연료는 당장은 편하지만 살기 좋은 지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해. 지구온난화가 지속되어서 만약에 지구온도가 0.5도씨가 높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알고 있어? 뉴스에 따르면 첫 번째로 4.2억 명의 인구가 극단적인 폭염에 노출되고 두 번째로 기후변화로 물, 식량 부족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이 지금보다 4배 더 증가하고 세 번째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네 번째로 식물과 척추동물의 멸종 위험이 지금보다 2배 더 늘어날 수도 있대. 우리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러한 재앙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환경오염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 중에서도 나는 대기오염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 스모그 들어봤지? 들어봤지? 스모그는 대기오염 물질에 의해서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현상인데 여기서 대기오염 물질이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화력발전소나 공장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이 있어. 그래서 얘네들이 하늘만 뿌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폐를 자극해서 폐렴이나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기오염으로부터 우리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대기오염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정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그리고 화석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채굴 과정에서 수질오염이 발생한대. 채광 작업 이후 비가 탄광에 내리면 흘러내리는 물이 약한 산성으로 변해서 주변의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대. 그리고 석유의 채굴, 정제, 수송 및 소비 과정에서 석유 유출 사고들이 만약에 발생하면 주변의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생명을 잃고 사고의 여파로 해당 지역이 다시 원활한 생태계를 유지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어. 이처럼 화석연료는 우리가 사용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그 여파 역시 무서운 것 같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알아본 화석연료의 문제점, 학습지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나갈까요? 답은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새롭게 변화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땅의 열, 생물 등이 만들어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하기 쉽도록 가공한 에너지를 뜻합니다. 화석연료를 대신하기 위한 에너지이기에 그 특징이 뚜렷합니다. 먼저 독점이 아닌 모두가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여야 하고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거의 없는 환경 친화형 청정 에너지여야 하며 한계와 자원 부족이 없고 자연물을 이용해 무한 재생이 가능하며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더욱 많은 에너지 자원 확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뉩니다. 신에너지는 전통적인 에너지 공급원이 아닌 연구를 통해 새로운 화학 반응을 개발하여 만들어진 에너지를 의미해요. 뉴스에 많이 나오는 수소 자동차나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같은 신개념 전지, 그리고 화석 연료를 새롭게 쓰는 방안을 찾아내는 연구인 석탄 액화가스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에너지에 화석 연료를 변화시켜 만드는 에너지가 포함된 반면 재생에너지는 지구의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화시켜 사용하는 한번 이용하고 나서도 다시 자연에 의해 사용한 만큼 양이 재생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 미생물의 발효로 만들어진 에너지를 쓰는
바이오매스, 바람의 힘으로 발전기를 돌리는 풍력, 자연을 해치지 않고 이미 흐르는 물로 전기를 만드는 소수력과 해양 발전, 마그마 같은 땅이 품은 힘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지열,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소개한 신재생 에너지들 중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에너지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에너지원들이 새롭게 연구됨에 따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지는 것이니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도움이 되겠지요. 첫 번째 보여드릴 장치는 원형 솔라 배터리예요. 기존의 태양광 발전 장치와 다르게 구형으로 생긴 이 장치는 빛 에너지를 더 잘 끌어모아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신기술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린 날에도 원활히 충전이 가능하고 심지어는 달빛 또한 에너지원으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랍니다. 두 번째는 조금 신기하게 생긴 부력 터빈 발전기예요. 이는 지상보다 높게 올라갔을 때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최대 600m 상공까지 올라갈 수 있고 풍력 발전에 비해서 전기 생산력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해요. 세 번째는 해파리를 이용해 태양광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특정 해파리의 세포들은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다고 연구되었고, 이는 스웨덴에서 활발히 연구되며 저비용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은 조금은 비현실적이지만 우주 태양풍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태양풍은 태양에서 지구로 오는 강력한 에너지원인데 이를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모은 다음 지구로 전송하게 된다면 많은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아직 구체화 단계에 있지만 이 방식의 신재생 에너지도 활발히 연구되면 언젠가 일상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유형의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고 그 중에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원들이 각광받고 있어요. 우리도 이런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을 가진다면 언젠가 새로운 에너지원들이 삶에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어떤 강점, 유용함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장의 슬라이드로 다 정리할 수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는 첫 번째,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무한히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연구를 통해 자원 확보가 가능한 에너지입니다. 자,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까요? 환경 친화적 에너지이다. 화석연료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우리의 지구를 더 덥고 뜨겁게 하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데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면 이러한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한히 재생 가능하다는 말은 매장량이 정해져 있어서 언젠간 고갈되는 화석연료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태양, 풍력, 수력 등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젠가 뚝 단절될 위험이 없이 계속 우리가 사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를 통해 자원 확보가 가능하단 말은 현재 석탄 혹은 석유들은 일부 국가에 밀집되어 매장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석탄과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가지고 있는 나라에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 물, 바람과 같은 에너지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느 국가에서든 어느 위치에서든 활용할 수 있기에 그 국가에서 충분히 연구만 가능하다면 바로 자원으로 설 수 있다는, 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에너지원이라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양한 국가들은 기후변화 협약 등과 같은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다양한 국가들에선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사용에 대해서 이 정도 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규제를 정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규제에 맞추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즉 청정한 에너지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를 이전보다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지구온난화 없이 살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다양한 국가가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카이스트 글로벌 학생 봉사단 단원들이 토의를 해보야 하는데요. 그 토의 영상도 함께 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에너지 사용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의 고갈로 인한 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그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해.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리 무한한 에너지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앞에서 화석연료로 인해 야기되는 다양한 환경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꼭 개발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맞아. 그래서 내 생각에는 현재 인류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빈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강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에서는 수력을 통해 전체 재생에너지의 96%를 얻어낸다고 해. 게다가 이런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노르웨이는 전체 국가 에너지의 98%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고 들었어. 노르웨이에 거주하다 보면 태양광 에너지 패널을 일반 가정집에서 직접 구매하여 설치할 수 있다는 기사 역시 접했어. 그렇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 아닐까? 완전 동의해. 그리고 나아가 화석연료로부터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삶이 오는 날까지 우리는 지구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어. 네, 여러분 그룹 토의 잘 보셨나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포인트 알려줄게요. 기억합시다. 우리가 더 이상 화석연료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자연환경과 오랫동안 함께 지낼 수 있는 행복한 미래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 꼭꼭 기억해주세요. 정리하자면 오늘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과학 중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석연료로부터 신재생에너지까지 다양한 개념을 배웠고 애니메이션도 보았고 토의를 해보는 시간도 보냈어요. 학생 여러분 모두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카이스트 글로벌 학생 봉사단이었습니다.